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함으로써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움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멈춰질 수 없는 고유의 권리이자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배움의 발견은 16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던 한 소녀가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이 회고록의 주인공 타라 웨스트오버는 198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으며 공교육을 거부하는 아버지로 인해 16년간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타라는 기초교육 과정을 모두 건너뛴 채로 대입 자격 시험을 치렀고 17세에 대학에 합격하면서 기적과 같은 배움의 여정을 시작해 201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타라는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습니다. 이러한 이력만 본다면 배움의 발견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소녀의 성공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성공담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움의 발견은 한 여성이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며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타라에게 배움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보는 눈을 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배움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도 자신이 떠나간 세계에 대해 여전히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이나 또 빌 게이츠가 소문보다 훨씬 대단한 책이라고 칭찬한 이유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즉 배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의 산골짜기와 케임브리지와 하버드의 캠퍼스를 오가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회고하는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섬세하고 서정적인 묘사와 감각적인 비유로 독자의 감성을 한껏 고취시킨다는 점입니다. 야생밀은 군무단이다. 세찬 돌풍이 금빛 머리 위로 불어올 때마다 수백만 명의 발레리나들은 똑같은 동작으로 일사불란하게 몸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시인이나 소설가 못지않은 문장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뛰어난 문장들이 책 전반의 포진에 있어서 독서의 매력을 한층 배가합니다. 타라의 아버지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모르몬교 근본주의자였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7남매가 야만인처럼 산이나 헤매고 다니는 대신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공교육은 아이들을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부의 음모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악마에게 아이들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변합니다. 현대의학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은 의사나 간호사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 심각한 뇌진탕, 심지어 폭발로 인한 화상도 모두 엄마가 만든 약초로 집에서 치료했습니다. 타라는 9살이 되어서야 사후 출생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다호 주 정부와 연방정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곧 닥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복숭아 병조림을 만들며 여름을 보냈고 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썩지 않게 손질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타라의 교육은 산의 리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순환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계절의 순환에 따랐습니다. 타라의 삶은 자연이었고 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년의 삶을 타라는 나는 산에 속해 있었다라는 비유적인 문장으로 압축해 설명합니다. 타라가 처음 교실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셋째 오빠가 집에 돌아와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타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한 결심은 셋째 오빠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부터 이미 움텄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아파트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타라는 삶을 이루는 모든 결정들, 사람들이 함께 또는 홀로 내리는 결정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들이 한데 뭉쳐 퇴적층을 만들고 바위가 되듯이 자신의 삶도 변화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것은 16년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구축한 세계에 대한 의혹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타라는 그때의 모습과 심경을 어린 시절 나는 내 머리가 자라고 경험이 축적되고 선택들이 구체화되어 사람 비슷한 모습을 갖춘 존재로 크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 혹은 사람 비슷한 모습을 가진 존재는 소속이 분명했다. 나는 산에 속해 있었다. 내가 시작한 모습과 내가 끝나는 모습이 꼭 같아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나이가 더 들고 나면서부터였다. 한 사람이 처음 띈 형태가 그 사람의 유일하고 진정한 형태일까 하는 의혹 말이다 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산에 속해 있던 자연인으로서의 삶의 형태가 자신의 유일하고 진정한 삶일까 하는 의혹은 곧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고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떠나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한 성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며 타라는 내 눈앞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성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발 앞에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자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여성은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타라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과 완고한 아버지는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 타라는 나는 영원히 항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미래의 고뇌를 드러냅니다. 16 타라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대입 자격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기적처럼 브리검 영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합니다. 타라의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초교육 과정을 모두 건너뛴 채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장발장 중 누가 역사적 인물이고 누가 허구의 인물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기초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법, 처음 치르는 쪽지시험, 미술 교과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라고 나눠준 그림책이 아니라 의도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습니다. 외딴 산골에서 부모의 일을 돕거나 주말에 교회에 가는 것 말고는 거의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타라는 친구, 지인, 이성을 대하는 법, 커피를 마시는 방법까지 모두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새롭게 경영한 대학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은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과 모르몬 경전 이외에는 다른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던 타라에게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고 흑인 민권 운동도 처음 배웠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질책하는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말이나 역사학자가 제시하는 해석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지만 타라는 점점 자신의 가족이야말로 진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타라는 아버지의 왜곡된 신념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왔는지 깨닫고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타라는 아버지가 기른 소녀와 배움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지금의 내가 공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생긴 간극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벌어지고 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순간 타라는 강의실에서 교수가 칠판에 쓴 물음을 떠올립니다. 누가 역사를 쓰는가? 그녀는 바로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타라는 아버지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던 16살 소녀를 떠나보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타라는 그 소녀는 거울 속에 머물렀다. 그 이후 내가 내린 결정들은 그 소녀는 절대 내리지 않을 결정들이었다. 그것은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주체화된 자아를 드러냅니다. 덧붙여 그 자아란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의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나는 그것을 교육이라 부른다는 단호한 문장으로 회고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저널리스트 수잔나 카알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기적을 담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몸을 움찔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눈을 가리고 분노에 몸을 떨고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랐으며 내 자신이 교육을 위해 넘어야 했던 장애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 책이 주는 감동의 서사를 잘 설명합니다. 또한 소설가 모나 심슨은 이 이야기가 소설이었다면 훨씬 덜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진정성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배움의 발견이 곧 주체적 삶의 발견이라는 것을 소설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전하고 있습니다.